지금 이곳은 해동사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중근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이 해동사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말년리 만수불악에 자리하고 있는 해동사는 1955년 10월 27일 날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사당이 그때 이곳에서 맨 처음 봉헌식을 했던 곳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희생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쪽에 계신 안중근 의사께 잠시 감사하다고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 차려. 자, 묵념. 바로 자, 해동사라고 했죠. 네. 여기 보면 해동명월 현판이 있어요. 여기에서 따서 해동사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해동은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밝은 달은 명월이라고 하거든요. 명월이 밝은 달. 그래서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안중근 의사는 고향이 이북의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단 한 번도 남한 땅을 밟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흥군, 지금 장동면 만수불악에 이렇게 자리한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장흥읍에 해운마을에 사시던 한홍천 선생님께서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분을 제사 지내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울로 가요. 서울에는 경무대, 지금에 같으면 청와대죠. 경무대 앞에 가서 1인실을 해요. 허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허락을 얻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가. 지금은 시위를 하면 우리가 피켓도 들고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세상이 좀 무서운 세상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무대 앞에서, 정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이승만 대통령이 눈에 띄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날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눈에 띄어서 불러 들여가서 사유를 이야기했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곡을 하셨는데 아무데도 없으니까 저희가 가서 제사를 지내게끔 허락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히 이렇게 해동명월이란 친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동사라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해동사를 사찰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흥군에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쪽에 만수사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1946년에 자기를 착공식을 해요. 착공식을 하고, 그리고 만수사는 5년이 지난 후 1951년도에 이곳에 만수사가 말하자면 완공이 돼요. 그 곁에 작은 한 칸 해동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장흥군에서 65년이 넘게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공간이에요. 안중근을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이곳에 왔는가? 안중근한테는 딸을 한 분과 두 분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은 안현생, 두 분의 아들은 안문생, 안준생,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딸인 안현생이 직접 자기 아버님의 영정을 들고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오촌 조카 큰아버지의 큰손자가 이패를 들고 이곳에 와서 봉헌식을 마치고 떠났어요. 그때가 1955년 10월 27일. 그래서 장흥군뿐만 아니라, 군민뿐만 아니라 보성, 장흥, 영암, 강진, 해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봉헌식을 함께 하셨답니다. 그 사진이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고 1955년 10월 27일 날 봉헌식을 했던 곳, 예, 그곳이 한 칸짜리였고 지금
대동사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서거 90주년이 됐을 때 2000년도에 이 세칸자를 다시 내려와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영정사진을 한번 천천히 보셔요.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또 이러놈이를 세 방에 총을 쏴서 죽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3일 전에 그곳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곳에 3일 전에 도착을 해서 사진관에 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 일이 벌어지는데 1910년 한일합방 경술국지라고 하죠. 강제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짓밟고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시키고 또 우리나라 국권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나라 국권을 뺏어가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부리고 노예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예, 그런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 이또가 우리나라 맨 처음에 초대 총감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런 일을 많이 꾸밉니다. 그래서도 만족에 차지 않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도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는 줄 알아요. 어때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경치 좋죠? 예, 물도 많고. 일본이 그걸 다시 넘보지 말라고 다지기 위해서 이또가 러시아의 재무장관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하얼빈역에 도착해서 기차 안에서 30분간 회담이 끝난 후 러시아 군대의 사회를 받기 위해서 내려서 말하자면 사회를 하고 다시 기차로 오르려고 걸어가는 뒤에서 누군가가 이또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니까 자기를 환영한 줄 알고 돌아보겠죠. 돌아봤을 때 총을 3발의 총을 쏘아서 죽였답니다. 총 3발의 총, 6발의 총을 쏘고 나서 어떠냐면 꼬레야 오라, 꼬레야 오라 만세를 크게 불러요. 코리아 오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중근 의사나 그 외에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손은 여기 단지가 되어 있어요. 한 마디가 잘려 있어요. 손에 4번째 손가락 끝이 잘려 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로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계몽운동도 많이 하고 교육사업에 힘을 쓰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 하기엔 너무 열악해요. 러시아 가면 신흥무관학교가 있고 좀 더 편하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쫓아내겠어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의 교전이 벌어서 이겼어요. 2번째에 이기고 나니까 그때 일본 사람 포로를 5명인가 6명인가 잡았답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도마라는 말하자면 세례명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인명을 엄청 귀중히 여기거든요. 그때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 나라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시켜서 이렇게 왔을 뿐이지 너희 나라에 가서 말을 잘해라 하고 돌려보냈는데 오히려 전투 장소나 비매들이 세버렸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 군인들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하고 예, 희생을 당해서 이제 되돌아가면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는데 나무 껍질 같은 곳으로 연명해서 한 달 만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독립군들이 살아있던 그 독립군들이 안중근 의사를 외면을 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다시 손가락을 잘라서 결의를 다시 합니다. 12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라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4글자를 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단지 동맹을 다시 맺고 예, 나라를 더 살리기 위해서 있다가 마치 그때 이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또를 쏘아서 죽였죠. 여기가 만수사라고 써져 있죠. 성역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우리나라로 가져오신 분이 주벽으로 모셔져 있어요. 안영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안영 선생님하고
저기 아래 안중근 선생님은 손흥안씨 26대 후손이 안중근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거 건물을 보셔요. 해동사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한 칸짜리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느냐? 서울 경우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랬죠. 안홍천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 칸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전쟁을 1950년에 겪었죠. 한국전쟁이 50년에 겪었는데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한 칸짜리 마련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곳에 오시기까지는 가마를 타고 오셔서 홍가마가 안에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오래오라!